세이노의 가르침을 읽고 외계인이 지 생각 마구 섞은 거니까 그냥 대강 이랬구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길.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 끝나는 날 그냥 그렇게 가련다 하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지도. 젊은 시절 뭐 빠지게 일하고 또 일하고 배우고 자기 개발하며 책도 많이 읽고 끝없이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대충 일하지 말고 빚지지 말며 함부로 돈 빌려주지 말고 어디 돈 쓰지 말고 쓸데없이 이성 만나서 돈과 시간, 에너지 쓰지 말고 그냥 돈 쓰는 행위만으로 과소비라고 볼 수 있을지도. 뭐 부자가 아닌 한 그렇다고요. 어떤 이가 밥 한 끼에 100만 원 하는 캐비어 곁들인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해봅시다. 또 다른 어떤 이는 13,000원 하는 국밥을 사 먹었는데 이게 과소비라고 하면 아무래도 화를 낼까? 그래, 화날 만도 하지. 내가 국밥도 한 그릇 못 사 먹냐? 근데 뭐? 과소비라고? 그리고 캐비어 들어간 스테이크 쳐 드시는 분은 과소비가 아닐지도 모르고? 네, 진짜 그럴지도 몰라요. 어떤 미식가가 자기가 이곳에 미슐랭 어쩌고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캐비어 들어간 스테이크를 주문하여 먹다가 절반이나 남기고 평가하고 계산하고 나옵니다. 뭐 이 사람은 이게 일이니까 그 비싼 밥 먹는 거 과소비로 보이진 않겠죠. 한 달에 1억을 버는 운동선수가 지 생일이라서 캐비어 들어간 스테이크 혼밥 하려고 음식점에서 주문해서 100만 원이나 나왔네요. 그러면 과소비인지 한번 따져볼까요? 매달 1억을 언제까지 벌고 살진 모르겠으나 한 달에 1,000만 원 버는 의사가 10만 원짜리 초밥 정식을 먹는 거랑 별 차이 없는 수치이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만 원짜리 밥을 먹는 거랑 그냥 단순히 숫자상 비교해 보자면 그렇긴 하겠죠. 그렇지만 현실은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은 과연 얼마를 축적해 놨을까요? 아무리 못해도 50억 이상은 되겠죠. 50억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1년 이자 그냥 1%라고만 했을 때 5천만 원씩 나오네요. 다른 자산이 있어서 거기서 수익이 나온다면 당연히 5천만 원 이상 들어오곤 하겠죠.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많이 모아서 5천만 원을 모아놨다고 한다면 그 은행에서 1% 받으면 50만 원. 뭐 은행도 모든 금융권도 더럽고 치사한 게 돈 많이 넣어놓은 사람에게 이자를 더 줄 수밖에 없을 테니 모든 금융권이 그러지 않을지도 모르겠으나 대다수는 어쩔 수 없이 VIP 고객에게 단 0.01%라도 더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지점이나 다른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게 될 테니 뭐 자산이 많으니 이자 수익이 그만큼 되어서 캐비어 들어간 스테이크 먹는 자산가 50억 자산가는 이게 과소비가 아니고 월 100만 원 버는 사람의 식사로 13,000원짜리 국밥은 과소비이다 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 아니냐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. 그렇지만 이게 회사에서 제공되는 그 식사비가 아닌 한 과소비가 맞아요. 언제 돈을 모읍니까? 응? 집에서 도시락 싸서 다니던가. 그래, 집에 밥솥 있잖아. 그거 밥 해가지고 장 봐둔 김이랑 김치랑 이런 거 대용량으로 구입해다가 해서 소분하여 도시락 싸서 다니면 점심에 국밥 13,000원짜리 먹는 것보다는 훨씬 아끼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평상시 진짜 거지처럼 아끼며 살던 부자가 어느 날 여행을 떠난다고 돈을 좀 쓴다면 그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신다 하였는데 평상시 자기의 가오를 위해 품위 유지를 위해 사람들에게 쪽팔리지 않으려고 쓰는 돈들.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지. 그렇죠? 회사 사람들이 맨날 커피 한 잔에 5천 원 이상 되는 커피 사다 먹는다고 나도 따라 사 먹고 한 잔 얻어 마셨으니 나도 또 한 잔 사줘야지. 처음에는 제일 싼 아메리카노 마시다가 누군가가 카푸치노, 뭐 휘핑크림 잔뜩 들어간 초코 커피 이런 거 마시게 되면 비스킷도 하나 집어들게 되면 그냥 돈만 원 쓰게 되는데 밥을 먹을 때도 저렴한 도시락집에서 먹다가 야 저기 식당에 여기 맛있어 제육볶음 맛집이라고 하더라 저기 가자 해서 몰려가서 밥 먹는데 제육볶음 2인분씩 팔아.
한 6명 우르르 들어가니 짝수로 먹을 수 있어서 2인분에 28,000원 하는 제육볶음 사 먹는데 공깃밥 하나 추가하고 어쩌고 하니까 밥값으로 1인당 15,000원 나가더라. 여기서 끝이 아니고 사다리 타기 가끔 해서 간식 사 먹자고 하는데 저번 달에는 재수가 좋아서 거의 돈을 내지 않았는데 이번 달에는 사다리 잘못 걸려가지고 한 5만 원은 쓴 것 같네. 아, 내가 사다리 타기에 이렇게 운이 없었나? 밥값에, 커피값에, 간식비에 한 달에 20일 출근한다 치고 계산을 하면 밥값 하루에 15,000원, 커피값이랑 간식비 그냥 대략 10,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, 25,000원을 먹는데 썼네요. 아, 사다리 잘못하면 더 들어갈지도. 가끔은 동료들이랑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곤 하니 하루에 쓰는 돈 25,000원 더 될지도 모르겠어. 자, 20일 근무하니까 25,000원 곱하기 20 하면 50만 원 되네요. 아이고, 한 달 급여가 얼마죠? 근데 이건 회사에서 쓴 진짜 어쩔 수 없는 비용이었을까요?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않은 A씨는 거의 왕따 수준으로 지내고 있는데 업무 처리는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서 그냥 그 평이 별로였던 게 어느 날 간식 먹자고 사다리 좀 타자고 하니 자기는 간식 안 먹는다고 하고 뭐 간식비 한 번을 내질 않는데 그런데다가 다 같이 스벅에서 커피 사 먹자고 했는데 지는 그냥 사무실 커피가 맛있다고 하고 이야 그렇게 돈 모아서 어디다 쓰는지 몰라. 사실 A씨는 끊어놓은 헬스클럽이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 전에 러닝 30분 하고 근력 운동 조금 하다가 사무실로 향하게 되는데 점심때에는 싸운 도시락으로 간단히 때우고 또 업무 끝나고 퇴근 후에 또다시 헬스클럽 가서 또 러닝 30분 뛰고 근력 운동 좀 하고 집에 수돗물가 맡기고자 샤워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따뜻한 밥 차려 먹은 다음에 매일 읽고 있는 책을 좀 읽다가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자신의 일에 연결된 그런 책들을 열심히 읽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회사 사람들이 한 달에 50만 원 쓰는 돈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헬스클럽 끊고 책 사는데 그 돈을 쓰게 되었으니 이걸 어차피 같은 50만 원 지출이니까 그냥 지출은 지출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자기 개발에 쓰는 돈 이외에는 모두 과소비다 라고 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신체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데 돈을 썼고 뇌의 발전을 위해 내 일의 능률을 위해 책을 구입하여 읽게 되었으니 그냥 그 평상시 외톨이처럼 보이는 A씨는 과소비했다고 보이지 않는 것은 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다들 커피 사 먹고 간식 사 먹는다고 다들 한 달에 품위 유지비를 위해 돈 100만 원씩은 쓰고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? 아,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? 다들 쓰고 사는 거. 그럼 너는 안 쓰고 사는 게 맞다고 보는 거냐? 네, 그래요. 아, 버는 돈이 적은데 능력 안 되니까 당연히 쓰는 거 적어야겠죠? 월 500 버는 사람이 한 달에 점심값과 간식비, 커피값 해서 50만 원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오로지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돈 이상으로 다른 지출, 저녁에 친구를 만난다던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유용에 쓴다던가 이런 거 없다고 한다면 뭐 50만 원 정도야. 그럴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여기 50만 원에 교통비와 저녁에 가끔 마시는 술 한잔 이런 거 뺀 오로지 점심 식사 가격이랑 커피값, 간식비로 보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500 버는 건 아니고 부양하는 가족이라도 있다면 알아서 다들 안 먹고 스벅에서 커피 안 사 먹고 이미 그렇게 지출을 안 하며 열심히 지내고 있겠죠. 젊은이들만 과소비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보이는 게 나이 들수록 품위 유지에 더 신경 쓰는 분들은 이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지출 맞죠? 화장도 안 하고 뭐 로션도 안 사고 피부과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러고 살라는 거냐? 다 그런 거 하며 살려고 돈 버는 건데 좀 지나치지 않냐고 하신다면 글쎄요.
그냥 단순히 버는 것에 비해 있는 것에 비해 과하다 싶으면 과소비이고 뭐가 남는 게 있는 곳에 돈을 썼다면 근데 결국 다 똥되는 데다가 돈을 펑펑 써댄 거에 대해서 과소비라고 생각해 본 건데 한 달에 500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커피값에 점심밥 값에 간식비에 50만 원을 쓴다. 이거 과한 거라 봅니다. 다 똥되는 데다가 소득의 10%나 쓴 거 맞잖아요. 그렇지만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을 쓴다?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. 월 2000 버는 사람이 밥값에 간식비에 커피값에 100만 원을 쓴다?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월 3000 버는 사람이 150만 원을 쓴다? 어때요? 과소비 같아요? 이렇게 3000 버는 사람이 월 200만 원짜리 피부 관리를 받으며 출근할 때 도시락 싸서 다니고 간식도 안 사 먹고 커피도 사무실에서 제공되는 그거 마시고 돈 한 푼 안 쓰며 헬스클럽에다가 또 100만 원짜리 끊고 그래 아까처럼 피부 관리 200만 원 끄는 건 과소비로 보이실까요? 월 3천 버는 사람인데 300만 원을 뭐 남는 곳에 썼다고요. 남잖아. 그래도 피부도 괜찮아졌고 헬스도 하니까 몸도 건강해지잖아. 근데 월 500만 원 버는 사람이 간식비에 점심 식사에 커피값에 결국 똥 되는 것에 50만 원이나 자신의 그 소득의 10%를 썼다고요. 500 버는 사람이랑 3천 버는 사람 둘 다 자신의 월 수익의 10%를 지출했고요. 자, 이 두 분 중 과연 누가 과소비로 보이십니까? 3천 버는 사람이 300만 원? 이처럼 남는 게 있는 지출, 자기 개발에 쓰는 돈 이외에는 모두 과소비이다 라고 표현하신 세이노님께서는 신용카드 없애라는 표현 하셨는데 너무 쉽게 돈을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무래도 그냥 생각 없이 돈 쓰게끔 만들게 되고 한번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그 카드 한번 긁는 거 습관 자리 잡으면 그 지출에 대해 별 죄책감 이딴 거 처음에는 있어. 이게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당연시 되는 지출 이거 전혀 없는데도 나 또한 그렇게 카드를 긁어대다 보면 부자 만들어주는 카드 이딴 광고 나오는 카드 회사만 배불리는 그런 호구짓을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. 자꾸만 졸부의 소비를 따라하는 평범한 사람들 아니 돈 없고 빚 있고 그래도 남들 하니까 당연히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을 갖고 소비 줄이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 뭐 이렇게 돈을 쓰니까 그 돈들이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 준다고 하였고 자꾸만 어설픈 졸부의 과소비를 따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 당연히 다들 하는 거니까 해서 돈 쓰고 지내는데 카드 돌려막기 하느라 다들 고생이 많고 대출 이자 내느라 등골이 휜 상태로 또 그 카드에 마그네틱 다 달고 한 카드는 호주머니에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칼처럼 카드값 나오는 날 다가오면 걱정되는 건 다들 당연한 시기처럼 카드비만 없었으면 대출비만 없었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라는 혼잣말은 술 한잔하고 답답해 보이는 내 모습 비추는 화장실 거울 속 내 모습에 또 우울해지는 건 한도 초과입니다 라는 매장 직원의 냉랭한 말투 덕분이었을지도. 아이고 떠들고자 한 내용이 이게 맞는지 어째 산으로 간 기분이 드네. 마무리할게요. 세이노우의 가르침에서 부자들에게는 과소비가 없다 라는 내용을 읽고 떠들고자 했는데 자 부자는 카드비 때문에 연체될까봐 힘들어하지 않겠죠. 그거 힘들어하면 뭐 부자야. 그러니까 뭐를 사고 뭐를 사 먹고 뭐를 해도 버는 것보다 아주 훨씬 적은 돈을 쓰니까. 게다가 부자들은 그냥 똥 되는 것들에 돈을 함부로 쓰지 않으니까 주변 눈치 봐가며 남들 이거 하니까 해야 하고 저거 하니까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확히 돈을 쓰니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그것들에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나한테 더 유리해지는 그런 곳에 돈을 쓰니까 평범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의 지출과 다르게 돈을 쓰니까 그러니까 많은 돈을 쓰더라도 과소비는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. 네, 이만 할게요. 세이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진짜 지극히 일부였으니까 책의 내용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래요. 오늘도 이런 이상한 내용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근데 부자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 맞죠? 그런 거죠? 네, 감사합니다.